유아 그리고 유하. 오늘 날짜 2014년 4월 12일 금요일이고요. 하루 지나서 6장 마지막을 보러 왔어요. 가봅시다. 시계 소리. 와, 변성불가 떴다. 그럼 누구로 데려가지? 맛있는 경험을 와, 기대하지. 이게 뭐야? 네? What the fuck? 마음이 찢겨진 히스클리프 뒤틀림? 아, 이거 그냥 대놓고 적어놨네? 이야, 이게 뒤틀려버린 히스클리프가 눈앞에 보였다. 눈앞에 모든 것을 물어뜯고 찢어주겠지만 그 울음소리만큼은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구슬프다. 실험관에 있는 사람들, 연구원들, 데드 레비츠들 하나도 가릴 거 없이 남김없이 해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히스클리프 앞을 가로막는다면 네, 저희조차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관리자님. 모두에게 쉽지 않을 전투일 것 같시다. 그리고 모두가 크나큰 상처를 받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돌려놔야 해. 시계는 돌아간다. 와우.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마음이 찢긴 AI지만 히스클리프.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사슬 필요합니다. 촉출가는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깨진 마음.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핫한 한치 그리고 전류치야. 뭐야, 안사적 복수 출혈부가. 사슬 있는 동안 모든 부위가 공격이라고 치니까 필요한 점이다. 해를 파괴시 스테이더 공격시 다음에 속박이를 인해서 일단 합을 좀 쳐야 된다는 느낌인데 그건가 이거? 그러네. 컷한 편식 그리고 줄고 앞불가 가능하면 사슬 부위 때리는 게 나은데 사슬 부위가 어디냐? 사슬이요. 나머지 뭐 들고 사슬 부위 빼야지 뭐 볼 수 있나? 총원 돌격! 어? 뭐 기대 안 했다. 깨놓고 꾸준히 깨놓고 했는데 살아야 뭐 사실 이런 보모 나를 교실은 보호해라. 제가 아니라 세피라들의 역할이긴 하죠. 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언제나 총원 소중한 돌격!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글자가 좀 보이긴 하는데 어떤 시간과 나를 공간에 계시는 보호해라.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그거 말고 이런. 사슬 패놔야 이것도 되는데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골든 영어네. 정화. 아이고. 얼레리 얼레리 얼레리. 저놈을 추적해! 어머머.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온다. 방금의 물리적인 공격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개체의 직원의 상태가 나빠 보이는군요. 흔히 이걸 나사 빠진 상태라고 표현하던가요? 방금 건 실없는 농담이 아닌 긴장 완화를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진짜로. 아, 에고냐. 불가는 아니지. 아싸리 걸렸다 그랬고. 그래도 상처 올기에서 분리가 뜬다고? 불가는 아닌데. 청원 불경! 이거는 이 워낙 작살엔 필살의 집념이 담겨있지.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이 약한 부분도 쓰여야지. 자, 여기! 아 뭐야. 침묵하라. 직원의 상태가 나빠 보이는군요. 흔히 이걸 나사 빠진 상태라고 표현하던가요? 깊은 상실. 방금 건 실없는 농담이 아닌 긴장 완화를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종료시에 흐트러진 상태가 됩니다. 야, 이거 조졌나. 저 시시게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가슬이 안 부서져요. 총 같은 두나네. 기세가 수그러지는 오케이.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공격의 부위 중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부위 손상을 입은 개체가 있습니다. 이번 전투를 효과적으로 마치시려면 해당 개체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오빠 하나 추가. 무슨 맛일까? 너 말. 딜은 잘 들어가네.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 땡땡아이리온. 나머지 천지로. 오케이.
오케이 피했어.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맞다니까 저거. 오케이.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 온다.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불길 하거든요. 속으로. 시시게. 아고. 완전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저놈을 추적해. 직원 중 하나의 생체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관리자님이 겪게 될 사소한 것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들 역시 입사했을 때부터 각오하던 일이죠. 불경. 항복하겠는가? 장애물은 찍어 누른다. 지가 누른. 마음이 찢겨진 히스클리프는 몸을 부르륵 털어대며 비틀대고 있다. 입에서부터 흘러내는 저 액체는 피일까? 아니면 슬픔을 담은 눈물일까? 지금이라 히스클리프에게 무언가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게 도움이 될까? 돈키돈키야 해내보려 한다. 돈키호테와 함께 마음이 찢겨진 히스클리프에게 다가간다. 히스클리프.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지만 그는 마치 무서운 무언가를 앞에 둔 것처럼 고개로 추락거린다.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돈키호테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한다.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공감해줄 순 없지만 적어도 이 행동들이 네 아픔을 해소해주지 못할 거라는 건 알아. 전달된 말이 영향을 주는 것일까? 마음이 찢겨진 히스클리프는 속이 시큰거리는 듯 몸을 꿈틀거리고 크륵거리는 소리를 낸다. 이 말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그저 상처만 벌려놓은 일이 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몸을 일으키는 걸 보니 아직 끝이 난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 취향이 속박이 예술적인 솜씨. 보시다시피 조져라. 앞에 무방비해진 개체가 있네요. 부디 그래선 안 되겠지만 이 틈을 놓친다면 관리자님의 역량에 대한 계산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침묵하라. 하필 스킬이 여기 멋있게 안 떠줘가지고 마음이 찢어진 히스클리프는 다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어지럽게 흔들거리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바닥에 떨어지던 액체는 이미 보일 대로 그의 웅덩이가 되었다.
이제는 히스클리프의 슬픔을 담아줘야 한다. 누구와 함께 나아갈까? 이성공. 여기도 이성공. 수감자 돈키호테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이 찢겨진 히스클리프에 다가간다. 그 증오에 네가 먹혀선 안 돼, 히스클리프. 아, 아니야. 좀 더 히스클리프에게 와닿을 수 있는 말을. 지금 너와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와는 달라. 기회도 할 수 있는 것도 그걸 도울 사람도 있지. 시계는 내가 얼마든지 되돌려 줄 테니까. 네가 원래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전달되고는 있는 걸까? 가만히 그릇거리는 소리가 긍정의 신호이길 바랄 뿐이다. 마음이 찢겨진 히스클리프 취약 1을 얻은 정신력 30, 체력 31. 예술적인 솜씨. 대부분 분야에서 나를 저는 보호해라. 최고의 성능을 때려라. 내려주겠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있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넬리한테 들킨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초절꾼밤에 맞을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대문도 걸어 잠궜을걸? 여기는 자, 준비됐지? 뭐 하는 거냐, 이 꼬꼬마들아.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거야? 아, 참. 히스클리프, 내가 말할 때 집중하라고 했잖아. 저기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정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달리기 해보자고. 이 말괄량이 꼬맹이가. 아마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길걸? 캐시, 너 신발 잃어버렸는데. 넬리한테 또 혼나겠다. 뭐 어때? 상관없어. 아, 저기 어마어마하게 큰 집 보이지? 창문 너머로 누가 있을지 몰래 훔쳐보자. 어이구. 안 돼, 캐시. 왜? 왜냐면 지금 저 집으로 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들켜서 커다란 개들이 우리를 쫓을 거야. 갑자기 커다란 히스클리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너의 발목을 물 거고, 너는 비록 소리를 지르진 않겠지만 피가 많이 날 거야. 몇 주 동안 붕대를 감아야 했을 정도로. 내가 대신 다쳤어야 했다고 밤낮으로 후회했어. 그리고?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너를 치료해주기 위해 집 안으로 데려간 뒤 린튼과 만나게 돼. 오 마갓. 네 기분은 어땠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넋이 나가 있었지. 그건 당연하지.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쁘니까. 하지만 히스클리프, 너는 나를 두고 먼저 그 저택을 벗어났잖아. 심장이 밑도 끝도 없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나중에서야 생각해보니 비참하다는 기분에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 허. 네가 발목을 다친 것도 화가 났고, 비싼 그림 같은 그 장면에 나는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너와 내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 이 일로 힌들리 오빠는 내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 그래서 넬리한테 널 완전히 방치시켜버리라고 말했어. 그리고 나는 5주 동안 이 저택에 머물렀고, 린튼과 그 여동생인 이사벨라와도 친해지고, 결국 네가 처음으로 나를 거부하게 된 이유가 되고 말았지. 커다란 히스클리프랑 떠드는 너는 누구니? 딱 이 순간까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었는데. 하지만 난 지금 가야 해. 왜냐하면 이건 내 얘기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난 이 날을 좋아했어. 너와 함께 마음껏 정원에 달릴 수 있었던 이 날을. 나도 그래, 히스클리프.
커다란 히스클리프가 이렇게 커다란 히스클리프란 소리는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영원히 기억해 놓으려고 일기장에 빼곡하게 써놓았던 거야. 내 소중한 기억. 정신이 들어, 히스클리프? 살아 돌아왔구나, 히트식이. 기분은 어때요? 더럽군. 그리고 비참해. 이 시체들과 너네들, 내가 이런 거지. 무참하게 쓰러져 있는 연골들의 시체를 보며 히스클리프가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때려 부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 오히려 아주 더러워. 힘들리 그놈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꼴이잖아.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부수겠다는 생각만 가득 찼는데 제일 끔찍했던 건 내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멈춰있기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달라. 결국엔 돌아왔잖아, 너는. 이번엔 돌아왔지만 그 다음엔 또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냐? 걱정 마라. 네가 뒤진 게 한두 번이고 틀어진 게 한두 번이냐. 시계는 매번 돌려 죽었지. 힘들린 놈이 맞았을 수도 있어. 난 글러먹은 놈이라 바뀌었다는 건 가소로운 착각일 뿐이었고 이런 식으로 획가닥한 다음 때려 부숴야만 끝나는 게 내 진짜 모습이라고. 아, 보장하지 못해. 그래도 또 돌려놓을 거야. 야, 시계대가리. 넌 스스로 모르겠지만 아마 너 빼고 다 알 거야.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뭐 하여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대로 나라는 인간이 계속 어둠 속에 사라져가는 느낌일 때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든. 뭐? 그 지긋지긋한 시계 소리. 에? 그걸로 다시 눈이 떠져.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거야. 너희들을 원래 길로 돌려놓는 게 관리자인 내 역할이잖아. 말을 하고 나서 분명해지는 기분이었다. 나의 시계 소리는 그들을 깨우고 원래의 길로 되돌려놓는다. 원래의 길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벽을 짚어보며 더듬더듬 가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처럼. 이사벨라. 이것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기 왜 막 나와 있어? 아까 쓰러뜨린 데드레비츠 보스 시체를 좀 보세요. 죽은 건 다른 세계에서 온 히스클리프 씨가 아니라 이건 처음 보는 사람의 시체잖아요. 맙소사, 이거는 이 얼굴 누군지 알아? 이사벨라 아가씨. 이게 대체... 이사벨라? 아까 말했던 그 딜튼의 동생? 이사벨라? 이사벨라 에드가 린튼의 여동생이었어. 린튼과 함께 이 집에 몇 번 놀러 왔었지. 린튼의 여동생에게 히스클리프의 인격이 더 씌워진 거라고? 그놈은 진짜가 아니었어. 놓친 거야. 상대들이 쓰는 기술 확실히 우리가 쓰는 인격 기술인 것 같네? 현재까지 총 4번의 벼락이 쳤다. 이걸 또 세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굳이 이 타이밍에 말을 한다고? 정적을 깨고 먼저 말을 꺼낸 건 메르스였다. 회사의 입장에서 제일 합리적인 행동을 판단하고자 했다면 황금가지를 가져가기만 하라고 했던 린튼의 말이 맞았을 것이다. 아, 겁쟁이처럼 헛간에 숨어서 벼락이 치기만 기다리라는 거?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참 도움되네. 처음부터 그럴 걸 그랬어. 나 같은 게 무슨 배짱으로. 아니, 말은 끝나지 않았다, 히스클리프. 앞으로는 말을 빨리 하는 걸 연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군. 예. 이 저택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히스클리프 안전에 대한 존속 여부도 의심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메르소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벼락을 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설사 그것이 황금가지를 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해도. 갑자기? 오로지 감성을 배제하고 사실만 잃지 말할 것 같았던 메르소가 내린 의외의 판단에 모두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확실히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벼락이 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좀 더 극적이며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벼락과 함께 정전이 일어났지. 그렇긴 해지. 아무리 봐도 인위적이긴 하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저택에 와서 벼락이 쳤던 순간이 언제였지? 첫 번째 벼락은 그때였죠. 그자들이 캐서린 씨의 유언장을 낭독할 때. 아니야. 그거보다 정확히는 히스가 캐서린 이름을 부르짖을 때였어. 어? 두 번째 벼락은 린튼 씨가 히스클리프 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쏘아붙였을 때였어요. 세 번째는 힌들리 군이 숨을 거두었을 때였어. 그리고 모든 게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군. 갑자기 여기서 네가 왜 나와? 그때 린튼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려왔다. 린튼이 텅 빈 눈으로 난장판이 된 실험실과 시체들, 최종의 껍데기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가뜩이나 창백했던 얼굴은 더 창백해졌지만 자세만 않고 꼿하게 서 있었다. 실험실을 훑던 린튼의 시선이 처참한 꼴로 죽어있는 자신의 여동생 시체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관 속에 누워있는 캐서린을 향해 닿았다. 내 여동생 이사벨라, 네가 무작정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건만 이런 식으로 제외하게 되었구나.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시답자는 편지들을 보내온 적은 있었네. 운명을 만났다느니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느니. 하지만 내가 반대할 것이 뻔해서 소개를 시켜줄 수는 없다고. 네? 너 스스로가 무슨 짓을 벌인 건지 알고나 있는 상태냐? 나는 정해진 설계대로 진행할 뿐이지. 이제 네 번의 벼락이 쳤군. 그래, 우리도 알아. 우리도 숫자 셀 줄 알거든. 관리자님, 말투를 보아하니 린튼, 저자는 벼락이 치는 조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티스가 목소리를 낮출 기색도 없이 말했다. 벼락이 친다는 것은 축복이야.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이니. 이해가 안 되는데? 린튼이 히스클리프를 똑바로 쳐다보자 그제야 그의 표정이 명확히 보였다. 깊고 아득한 침통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누구보다 수상하며 추궁할 게 많은 자였지만 그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그 역시 사랑하는 이를 떠남보낸 자라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자네에게 거짓말을 했네, 히스클리프. 어?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평생을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던 것 같네. 계속해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겐 여전히 묵묵부답이지. 옛날에도 지금도. 린튼군, 그것이 이 끔찍한 실험실을 만든 대답이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태껏 들키지 않고 납치가 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다. 단순히 갱단 여럿만이서 납치를 자행했다기에는 주위엔 저항의 흔적이 없었으며 가족이 통째로 실종되기도 하는 등 여럿이 한꺼번에 납치된 정황 역시 많았다고 하였지. 메르소가 겁나게 분석을 잘하는 캐릭터가 돼버렸어. 그 기사를 다 읽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렇다면 막무가내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더 악위에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납치범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뢰가 있는 자여야 했겠네요. 에드가라고? 저택에 일자리를 내어주겠다거나 근사한 식사 대접이라도 제의했나 보죠.
인간을 만들어내는 실험이라 하더군.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모든 희생을 감당할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소. 린튼을 사랑하는 캐서린을 만들려고 했던 건가? 린트님, 아무리 캐서린 아가씨의 부탁이었다지만 이건 뭐? 에? 에? 갑자기 여기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캐서린이 바랬다. 캐서린이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부탁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게? 그 무수한 원망과 질문들을 묵묵히 받아냈음에도 린튼에겐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어 보인다. 그래, 캐서린의 부탁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않겠네. 하지만 이를 온전히 시행하기로 마음먹은 건 전부 내 의지였어. 그러니까 대체 왜 캐서린이... 이유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네. 네? 그저 부탁받은 대로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뿐. 그러니까 대체 왜요? 당신의 가문 정도면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 T사에서 이를 알고도 자네를 가만히 내버려둘 것 같은가? 가문이 뒷받침되어준다 하여도 강도 높은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걸세. 이유라 뻔하지 않나? 뻔하지. 캐서린이지. 캐서린을 사랑했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러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 그건 그냥 맹목적인 구걸 아닌가요? 그러긴 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네. 나의 행복은 그 구걸에서부터 받아내는 적선의 서우니까. 얘도 참 슬프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네를 부러워했는지 결코 모르겠지. 히스클리프. 나를 부러워했다고? 네가? 캐서린이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저택에 놀러와 둘이 같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지. 히스클리프는 왜 안 보일까? 그 애가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 물론 자네는 우리를 보기 싫어서 일부러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숨은 것이겠지만,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자네의 편지들을 태운 건 내가 아니네. 네? 오히려 편지가 있었더라면 곧바로 건네줬을 거야. 캐서린은 자네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 자네가 떠난 후 캐서린은 방에만 박힌 채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버리면서 거울만을 들여다보다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그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하더군. 거울... 일기장에서도 말했었어.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봤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던 저택엔 거울 같은 건 두지 않았지. 누군가 선물해준 거울이라 하더군. 누군가 관여를 해서 캐서린을 조종을 했다고 봐야 되나 그럼? 누군가? 그 거울에서 캐서린이 무엇을 보았길래 방문을 열고 나와 결혼하자고 했을지는 직접 그 일기장에 물어보지 그러나 내겐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그 해진 일기장에. 피레침. 이 꼴이 되고서도 우리를 공격할 셈인가? 자네들이 이 실험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려 한다면 막아야 하는 건 내 몫이네. 이렇게까지 해서 대체 네 놈이 바라는 건 뭐야? 항상 같았지. 난 캐서린을 사랑하니 캐서린의 뜻대로 할 뿐. 허. 그 마음에 그 방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방의 주인이 되는 것까진 바라지 않으니 들여보내만 준다면 그저 그 문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참 얘도 슬프다 캐릭터가. 지금까지 저택에 내리쳤던 그 모든 벼락의 소리는 캐서린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였다네. 어? 캐서린의 마음이 찢어질 때마다 벼락이 내리치는 거야. 그녀에게 그만큼 큰 아픔과 상실의 정신적 충격이
벼락과 암전으로. 벼락은 캐서린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일 테지. 히스클리프, 아무래도 넬리가 전에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 캐서린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저택 곳곳에서 느껴지던 시선이 있다. 저기가 아닌 그저 집요하게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아무도 남지 않았군. 난 아마 오래 견디지 못할 거야. 이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지. 그래. 알고 있으면 이제 순순히. 안 된다. 그래가 너는 요즘 플래그를 세우는데 아주 도가 텄단 말이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항복이라도 하라는 건가? 그게 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린트는 한결 후련해진 표정으로 시선을 위로 올렸다. 나는 아마도 여기까지가 끝일 거야. 그러더니 누군가를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 나간다. 가득 차다 못해 넘쳐 흐를 것만 같은 애정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항상 말해왔던 것처럼 후회는 없어. 그저 우리가 같은 속도로 걷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당신이 항상 더 빨랐을 뿐이지. 그래도 난 당신의 뒷모습을 보는 것조차 벅차오르도록 좋더군. 너가 문제가 있겠나 싶기도 하다. 주치의에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저자는 곧 죽을 거다.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군. 갑자기 스피드웨건이 되어버린 우리의 메르소. 그럼에도 캐서린, 당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나로 인해 슬퍼했으면 좋겠어. 내가 린슨이라는 아이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치기 전부터 그 애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지. 한참을 내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그 아이는 부자인데다가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같이 생겼어. 그리고 나를 정말 좋아해. 이것 봐. 나를 볼 때마다 항상 눈이 별빛처럼 반짝거리잖아. 나는 나를 사랑하는 린튼을 사랑해. 오직 나를 위해서만 반짝이는 그 눈빛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흩날리는 황금빛 머릿결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웃어주는 그 빛나는 웃음을, 오직 나를 통해서만 행복해하는 린튼을. 다시 저택에 빛이 돌아오고 시야가 밝아졌을 때 린트는 누구보다 황홀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몸에는 실험 장치를 스스로 몸에 연결한 채로. 들었는가? 마침내 벼락이 쳤어. 나로 인해 캐서린이 아파한 거야. 캐서린. 린튼이 있는 힘을 다해서 캐서린의 관을 향해 손을 뻗는다. 잠깐, 지금 나. 그러니 이제 적절한 때라는 거지. 멈춰! 기쁨의 눈물이 린튼의 볼을 타고 흘러내린 듯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건 녹아가는 얼굴이었다. 나를 그대 방 안으로 데려가 줄 수 없어도 괜찮아. 그대를 기다리며 그 벽속 갇혀있겠어. 언젠가에 순수했던 인간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했네. 요리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질이 없었던 자네는 모르겠지만 이상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반죽이 존재한다면 어떤 인격이 입혀지던 간에 안전하게 유착될 수 있지. 린튼 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가? 불순물 없는 완벽한 반죽이 된 거지. 그 무엇과 섞여내더라도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존에 있는 걸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기존에 있던 그림을 깨끗하게 싹 긁어내서 깨끗한 흰백색
캔버스를 만들고 나서 그 캔버스면 뭐든지 덧그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원래 있던 그림은 흔적은 어디로 가는데? 고작 저런 살덩어리를 인간이라고 부른다고? 아니요.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은 그 과정일 뿐. 최후의 목적은 당신이 말한 저 반죽을 넘어서 그 전에 있었을 최초의 인간이겠군요. 이 상황은 저들에게 단지 과정이자 실험이었을 뿐일 테죠. 오, 호.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 연구원이 나밖에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겠어. 이 말을 헤르만 이사와 같은 윗분들이 듣기라도 했다면 어떻게든 자네를 잡아오려고 길을 썼을 테니까. 허허. 어머니, 진짜 역시 그 사람은 어머니라고 불러주긴 하는구나. 만들어진 저 반죽이자 자네들이 인간이라 부르는 저 존재, 그건 접점이 없던 어떠한 세계의 가능성이라도 온전한 인격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이구려. 그래, 누구보다 이상 자네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는 거울 기술의 최극단에 있는 지점에 도달했으니 이제 남은 건 그 너머를 향해 갈 마지막 도약이지. 마지막 도약? 저택에는 황금가지가 하나 더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그랬지. 하나는 캐서린 쪽에 꽂혀있고 다른 하나 어디 갔어? 이 반죽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모아야만 시도될 수 있는 실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황금가지는 이 저택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이번 챕터 이름이 피레침이냐? 벼락이 황금가지에 떨어지고 있어? 맞아. 이 저택 주변에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벼락을 모으는 것이자 황금가지의 힘을 응축하는 피레침의 역할이네. 이젠 조금 소름 돋을 지경이군. 자,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 슬슬 퇴장을 해볼까? 어딜 가시려고? 이번에야말로 네 놈을 잡아서 어머니의 계획과 관련된 정보들을. 부디 나를 잡으려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완벽한 상태의 인격이 덧씌워질 때 이토록 희부연 연기가 온 사방을 덮곤 하지. 헤어짐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멋지지 않은가. 산신령 특수효과냐? 헤르만 이사의 아들이라고 했나? 연기 전쟁에 참여했다지. 어쩌면 익숙할지도 모르겠군. 좀 다를 테지만. 그리고 이상, 내 벗이여, 살아남으시게. 그래야 내 남은 훗날이 그나마 기대가 될 테니. 와일드 헌트. 완벽한 상태의 인격?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마침내 다시 올 테죠. 모든 준비를 마친 그 히스클리프가. 그래, 내가 다시 돌아왔다. 존재 자체로도 죄가 되어버린 내가 우리를 끝장내기 위해 조세핀? 갑자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저 빌어먹을 놈이, 저 지옥에서부터 온 놈이 기어코 우리 저택을. 마님, 제가 기필코 우리 저택을 더럽힌 저놈을. 엘레리? 이렇게 허망하게 퇴장하신다고요? 그 어떤 워더링 하이츠도 마지막에는 어디에서도 내 것이 아닌 적이 없었다. 힌들리와 린트는 언제나 비참하게 몸부림치며 죽었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 그러니 조세핀, 너 또한 내 소유물이다. 나를 따라야 한다. 마님, 이놈이 저희를. 이미 썩어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그 마님 타령은 지긋지긋하군. 죽었어! 히스클리프의 전화기에서 조세핀은 어떤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자, 조세핀과 힌들리와
그리고 린튼, 이 빌어먹을 운명에 얽히고 얽힌 너희들은 어디에서나 있어왔지. 죽어서도 워더링 하이츠를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너희 모두를 내가 데려가 주마. 널브러져 있던 재정의 껍데기들, 린튼, 힌들리, 조셉 힘들이 서서히 천천히 일어나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가던 자리에 있던 수많은 시체, 껍데기, 바닥에서 울부짖던 모든 것들이 그 행렬의 일부가 되어 함께한다. 듀라한? 저 듀라한인데 아무리 봐도. 마지막 장을 향해 가볼까?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있는 히스클리프는 개서린이 있는 환을 등에 짊어진다. 너 개설인데 함부로! 그래, 오랜만에 놀이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개설인과 둘이서 놀곤 했던 그 옥상에서 다시 옛날의 추억을 곱씹어 보자고. 응? 함께하고 싶다면 날 있는 힘껏 쫓아온 뒤 올라와라, 히스클리프. 히스클리프는 그를 붙잡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 무수한 행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선다.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오게 해선 안 되지. 개설인을 향한 네 마음이 고작 이 정도로 손쉽게 이뤄지는 것이어서는 안 돼. 더 괴롭고 더 비참하고 더 처절해야 할 거다. 옥상에는 네, 황금가지가 있습니다. 2개의 황금가지가 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5만 가지 상상이 드는. 오 쉣. 캐서린을 데려가서 어떻게 할 속셈인지 몰라도 막아야 해. 반드시.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날 곳이 없군. 그러게. 이들은 다른 세계의 힌들리, 린튼, 조세핀인 건가? 무작위의 세계에서 불러와진 불완전한 인격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저 히스클리프의 영향력에 종속된 말로들이기도 하죠. 어느 거울 세계에나 있을 히스클리프를 죽이고자 차원을 휘젓고 다니는 하나의 현상, 와일드 헌트라고 불릴 수 있겠네요. 백기야 행위. 그렇다면 앞으로 끝없이 생겨난다는 뜻이야? 이들을 불러왔으며 그 군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마치 마왕과 같으니 그 마왕의 명이 걷어질 때까지 생겨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이야. 와일드 헌트 2 이번 히스클리프는 만신창이가 된 채로 제대로 무기조차 들지 못하고 있다. 제작! 마지막 남은 힘마저 풀려버렸는지 몽둥이가 그의 손을 떠나 바닥으로 굴러간다. 내 발로 스스로 저택문을 박쳐서 떠났을 때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심했어. 최소한 캐서린 앞에 섰을 때 그 애가 더 이상 나를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지만 이것 봐, 결국엔 캐서린을 지키지도 못했고 캐서린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전치처럼 무기도 제대로 들지 못해. 히스클리프, 나도 알고 있어. 내가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다는 걸. 못 배워먹은 데다가 성질까지 더러워서 욱할 때도 많아. 말해줘, 시계대가리. 아니, 관리자. 죄라는 거 원래 이렇게 막막하고 끝도 없이 덮쳐오는 거야? 그래도 마주해야지 뭐 별 수 있나. 해치고 해쳐도 계속 몰려올 만큼 내가 잘못 살아온 거냐? 제대로 살아도 죄는 마주오기 마련이라서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어하고 그럴 의지가 분명히 있는 자라면 분명 언젠간 막막했던 안개가 헤쳐지고 빛이 보일 날이 올 거라고. 지금까지의 그 노력과 깨달음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 네가 보여주는 길까지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또다시 몰려온다. 아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오쉣.
이처럼 한치 어둠만이 가득한 길이라면 어떻게 나조차도 길을 헤맬 것만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길잡이! 대답해! 길잡이! 어디 갔어? 베르기르스 씨! 단테가 이렇게 애타게 찾는다! 베길스 불러와! 끝도 없이 막힌 길.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전투가 있긴 했구나.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비틀거리고 있는 개체가 보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곤 했죠. 정화! 이 작살엔 필살의 집념이 담겨있지. 보았나? 저건 이렇게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위 중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다. 이 틈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신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네요. 무슨 맛일까? 이게 정신이 올라오고.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갑자기 꽃게가 됐어. 정화!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가슴 가장
가장 깊은 곳까지 박히도록. 이건도 잘 안 먹죠? 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저놈을 부족해! 틀어져.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불길 속으로.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신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네요. 하나 더? 생체 반응이 끊어진 나를 보호해라.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이야,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인들리가 둘이야.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뭔 그림이니? 정신력이 다들 있네 근데. 정화! 이것도 받아보시게나! 정신력이 바닥으로. 보시다시피 나를 앞에 보호해라! 무방비해진 개체가 있네요. 부디 그래선 안 되겠지만 이 틈을 놓친다면 관리자님의 역량에 대한 계산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시시게! 종원, 조명이 전멸하는 저곳으로 파도가 모든 것을 쳐부술 거다! 이름 그렇게 안 들어갔네. 항상 지켜보고 있었지. 오케이. 하나 풀었. 보시다시피 앞에 무방비해진 개체가 있네요. 부디 그래선 안 되겠지만 이 틈을 놓친다면 관리자님의 역량에 대한 계산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앞자리 하나 끝내고 생각할까? 정화! 이 작살엔 필살의 집념이 담겨있지. 알겠어.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불길 속으로 가라. 너, 말, 이제 쓸만해졌고. 저놈을 추적해!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정화!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정복하겠는가?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신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네요. 이건 안 쓰죠. 생체 반응이 끊어진 나를 보호해라.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보자 너. 여기에는 네 약한 부분도 쓰여있지. 자, 여기! 방금의 물리적인 공격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개체의 정보까지 일일이 읽어드리는 기능을 바라시는지는 미처 몰랐군요. 항복하겠는가? 이거 한 놈씩 해야 비틀거리고 되나? 있는 개체가 보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곤 했죠. 보자 너. 저 시시게. 떨어졌다. 가슴 가장 깊은 곳까지 박히도록. 하나 잡아두고. 직원의 상태가 나빠 나를 보이는군요. 보호해라. 잡은 게 아니야. 흔히 이걸 나사 빠진 상태라고 표현하던가요? 방금 건 실없는 농담이 아닌 긴장 완화를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보자 너.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늘어졌네 저거. 맞추기 쉽군. 오, 마지막 걸 맞아버렸네. 전열을 지켜라. 내게 관심이 쏠렸으니. 이벤트 씬이 있다고? 아니 컷씬이 있다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어? 오, 그래서 겔자비가 있는 겁니다. 길수야. 단테. 베르길리우스. 뭐야? 혹시 나 혼자 헛것 보는 거 아니지? 그러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꼴을 당하든 결코 개의치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던 그 베르길리우스가 그 모든 난장판을 해치며 지하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책생 나리. 던키야, 눈물 좀 닦아봐. 본인이 지금 정신이 흐릿해지고 있어서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싶소만. 정말 나리가 맞는 것이오? 옳다고 한 번만 맞아봐도 되겠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아직까지 살만한가 보군. 헛소리를 나불거릴 여유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매서 운만을 날리시는 걸 보아하니 우리 특색나리가 맞는 모양이요. 이걸 이렇게 구분하네. 하긴 볼따고 만져보라고 했을 때 만져봐라 돈키호테 이랬으면은 헛것이 맞다. 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이 보입니다. 우와! 높은 확률로 곧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겠군요. 뭐냐 너. 관리자님의 냉철한 판단력이 갈고 필요할 깨뚫기, 때입니다. 자결작살 흐름을 따라 길을 열도록 하지 닥치도록. 이야 뭐가 많다 너. 어? 야 초고의 글라디우스 피눈물. 뭐뭐뭐 했던 친구에는 신 빵. 확인 불가. 야 이게 뭔 일이다냐. 야 갈겨. 넌 무슨 맛일까? 야 이건 뭔. 쓰레기 같은 거. 우리 101수용률 싹 다 쓸어버릴 것이야. 항상 지켜보고 있었지.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청원 돌격! 와. 훌륭한 제압 성과를 낸 직원일 때는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쯤에서 관리자님이 칭찬의 말을 건네줘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진심까지 담길 필요는 없습니다. 와, 다 쓸어버렸네. 왜 온 거야? 아니, 온 게 잘못되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도저히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저택 아래에서부터 익숙한 것들이 느껴지더군. 껍데기들의 짙은 냄새와 처절한 울음소리들이. 베르길리우스는 초토화가 되어 있는 실험실과 행렬들을 보고도 어떠한 동요나 의문도 내보이지 않는다. 비록 그가 지나온 길에 대해 전부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아주 일부분만큼은 엿보게 된 느낌이었다. 하지만 당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도 안 되었고 지금도 그래야만 했지. 종착한 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부질없다. 아니, 종착한 것들? 이 죄종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 지하실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종들과 와일드 헌트라는 것들은 내가 맡도록 하지. 오!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신 건가요? 라는 발악에 수감자들의 상황 역시 녹록치 않았다. 차마 끝까지 물어볼 수는 없었던 건지 싱클레어가 말을 힘겹게 삼킨다. 베르길리우스는 그 생략된 침묵을 알아들은 듯하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처리한다는 뜻이다. 와우.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무슨 쾌활한 맛일까?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걸 그냥 다 썰어버리냐?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 모르겠네요. 이 작살엔 필살의 집념이 담겨있지.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야, 이게 뭐더냐? 허스트가 베르길리우스 쪽을 여전히 의중을 알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 알고 있다. 아마 계약 조건 중 일부는 포기하게 되겠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타협하거나 포기해야 하기도 할 거고 귀찮은 회의에도 몇 번 불려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 아주 오랜만에 거대한 흐름이란 걸 따라가 보고자 했더니 큰 흐름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냄새와 풍경만큼은 허용할 수가 없더군. 알겠습니다. 이봐, 난 같은 식구를 뒤에 내버려두고 먼저 가버리는 짓 따윈 하지 않아. 평소엔 말이지. 평소엔 평소에 군말 않고 떠나던 자들이 오늘따라 유독 인사가 길군. 보다시피 네놈이 머뭇거릴 만큼 나는 약하지 않아. 그리고 이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치우는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는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가 빌려줬던 무기를 돌려줘야 했을 녀석은 보이지 않았고 빌려준 이 무기만이 바닥을 나뒹굴고 있던 때가 있었지. 글라디우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느끼는 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란다. 지하실에서 생겨나는 무수한 죄종과 와일드 헌터들은 베르길리우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비릿한 단어로군. 베르길리우스의 머리에 씌워진 관은 머리를 짓눌러 땀과 눈물 같은 피를 흘러내리게 하고 있었다. 동시에 망토가 펄럭이는 것도 같았다. 피의 망토였다. 여긴 베르길리우스에게 맡기고 먼저 가자. 좀만 더 보면 안 될까, 저 개쩌는 거?